모든 것은 병원에서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으로 시작되었다. 춥고 비 내리는 저녁, 다친 저먼 셰퍼드가 자동문을 통해 절뚝이며 들어왔다. 그 뒤로 3마리의 작은 강아지가 따라오고 있었다. 목줄도 주인도 없었다. 그들의 눈에는 고통이, 털에는 진흙이 묻어 있었다. 병원 직원들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고 한 간호사는 커피를 떨어뜨렸다. 그러자 그 개는 두려움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눈빛으로 올려다보았다. 잠시 후 한 간호사가 환자 데이터베이스를 열었고 과거의 이름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이어진 사건들은 미스터리를 풀어냈고 생존으로 맺어진 유대와 한마을 전체를 감동시킨 마지막 사랑의 행동을 드러냈다. 동물의 치유력과 개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유대를 믿는다면 이 이야기는 당신의 마음에 오래 남을 것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어디서 보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퍼져가는지 알고 싶습니다. 평범한 근무일이 될 예정이었다. 간호사 김지은은 서울 성심병원에 막 출근했을 때 자동문이 열렸다. 구급차나 응급요원이 아니라 누구도 예상치 못한 존재가 들어왔다. 흠뻑 젖은 저먼 셰퍼드였다. 그는 마치 목적지를 아는 듯 앞문으로 절뚝이며 들어왔다. 털은 진흙으로 엉켜 있었고 왼쪽 발은 살짝 끌리고 있었다.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끈 것은 개가 아니었다. 마치 작은 그림자처럼 뒤따르는 3마리의 어린 강아지들이었다. 그들은 추위에 떨며 물에 젖어 있었고 혼자 도시를 걸어다니기에는 너무 어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병원의 반짝이는 타일 바닥을 목적을 가지고 걸어갔다.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대화, 발걸음, 근처 병실에서 들리던 기계음마저 멈추고 놀란 숨소리와 리놀륨 바닥을 긁는 발톱 소리만 들렸다. 간호 스테이션 근처에 서 있던 지은은 개와 눈을 마주쳤다. 두려움이 아니라 훨씬 더 무거운 감정, 슬픔, 다급함, 간청이 보였다. 그는 짖지도 으르렁거리지도 않았다. 그저 서서 강아지들을 보호하듯 몸을 세우고 세상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도전하는 듯했다. 한 강아지가 앞으로 나와 작은 입으로 오래된 아기 양말을 물고 있었다. 빛바랜 분홍색 양말은 끝이 너덜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낯익었다. 그 양말은 그 자체로 이야기를 품고 있는 듯했다. 지은의 가슴이 아팠지만 머리가 상황을 처리하기도 전에 다리가 저절로 움직였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부드럽게 말을 걸었다. 셰퍼드는 움찔하지 않았다. 그녀가 다가가도록 허락했고 꼬리는 움직이지 않았지만 눈은 그녀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다. 그때 그녀는 그것을 보았다. 그의 다리에 묶인 플라스틱 밴드였다. 반쯤 찢어졌지만 분명한 병원 환자 태그였다. 원래 흰색이었던 태그는 이제 마른 피와 흙으로 어두워져 있었다. 지은의 손가락이 떨리며 태그를 조심스럽게 뒤집었다. 글씨는 시간과 마모로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바코드는 남아있었다. 호기심은 곧 두려움으로 변했다. 길 잃은 개가 환자 태그를 착용하고 있을 리 없었다. 이거 스캔해줘. 그녀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 애쓰며 말했다. 근처 기술자가 머뭇거리다 태블릿을 들고 달려왔다. 스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고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지은이 태그를 떨어뜨릴 뻔하게 만들었다. 최수진. 방 안이 조용해졌다. 그 이름은 무게를 지녔다. 2년간 풀리지 않은 비극이었다. 수진은 이 병원의 환자였다. 젊은 여성이었다. 산전 진찰 후 사라졌고 다시는 보이지 않았다. 셰퍼드가 낮게 낑낑거리며 지은의 손을 살짝 밀었다. 그녀의 목이 조여왔다. 그녀는 길 잃은 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침묵의 증인이자 생존자일지도 모르는 존재. 시간과 폭풍과 트라우마를 견디고 이곳으로 돌아온 존재였다. 그리고 이제 3마리의 강아지를 데리고 그는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다. 이제 막 시작이다. 수진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강아지들은 누구일까? 왜 지금일까? 이 충직한 개는 어떻게 혼자 이곳을 찾았을까? 이 감정적인 여정을 더 깊이 파헤치기 전에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어디서 보고 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는 사람과 개의 유대처럼 어디서나 느껴져야 합니다. 지은은 움직일 수 없었다. 화면의 이름이 기억 속에서 기어나오는 유령처럼 그녀를 응시했다. 최수진. 그 이름을 마지막으로 들은 건 병원 복도에서 속삭이던 소문과 신문 헤드라인이었다. 젊은 엄마 실종, 차량 미발견, 단서 없이 휴게실 게시판에 붙은 미소 짓는 사진만 남았다. 그리고 2년 후 그 이름이 다시 나타났다. 슬픔에 젖은 저먼 셰퍼드와 3마리의 어린 생명과 함께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다음 행동을 몰랐다. 지은은 목에 걸린 덩어리를 삼켰다. 휴게실로 데려가.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개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지은을 순순히 따라갔고 강아지들은 서툴지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그의 곁을 따랐다. 그들은 고아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몰랐다. 그저 리더가 있고 그가 이곳으로 인도했다는 것만 알았다. 휴게실에 들어서자 지은은 담요를 가져와 무릎을 꿇었다. 셰퍼드는 강아지들 곁에 앉아 조용히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태그의 흙을 닦아 다시 보았다. 이건 단순한 플라스틱 밴드가 아니었다. 입원 환자에게 발급된 것이었다. 즉, 이 개는 수진과 단순히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입원했던 것이다. 동료 이수연이 호기심과 회의적인 태도로 태블릿을 들고 다가왔다. 옛날 기록을 대조해 볼게요. 그가 제안했다. 몇 번이 클릭 후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최수진, 28세, 임신, 출산 예정일 12월 5일, 조기 진통 증상으로 입원했지만 같은 날 퇴원했다. 그게 마지막 기록이었다. 지은의 손가락이 태블릿을 꽉 쥐었다. 디지털 흔적은 누군가가 이야기를 중간에 끊어버린 듯 갑자기 끝났다. 그 주에 사라졌어. 지은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경찰이 수색했지만 사고 보고도, 시신도, 단서도 없었지. 셰퍼드가 몸을 움직이며 낮게 낑낑거렸다. 그는 근처 의자로 다가가 다리를 밀기 시작했다. 무작위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마치 전에 했던 행동처럼. 지은은 가만히 지켜보았다. 개는 그녀를 올려다본 뒤 위자를, 그리고 그 아래 바닥을 발로 긁었다. 무작위가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를 보여주고 있었다. 그녀는 쪼그려 앉아 의자 아래를 보았다. 그림자 속에 축축한 물건이 있었다. 강아지가 물고 있던 것과 똑같은 분홍색 아기 양말이었다. 지은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집어 뒤집었다. 발엔 실로 새겨진 글씨, CSJ. 그 무게가 화물 열차처럼 그녀를 덮쳤다. 아기를 낳았어. 그녀가 속삭였다. 수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말했다. 잠깐, 이 강아지들. 지은이 고개를 저었다. 수지는 한 명만 임신했었어.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우주가 다시 바뀌기 직전의 눈빛이었다. 그리고 정말로 바뀌었다. 셰퍼드가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무작위로도, 초조하게도 아닌, 전략적으로, 출구로, 다시 지은에게, 또 문으로. 지은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 개는 우연히 여기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임무를 띠고 왔다. 어디로 데려가려는 거지? 그녀가 큰 소리로 물었다. 대답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말했다. 따라와. 미스터리가 깊어졌다. 수지는 그동안 어디 있었을까? 왜 이 개는 지금 돌아왔을까? 그리고 왜 그는 아직 찾아야 할 것이 있다고 확신하는 걸까? 이야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으니 함께 해주세요. 다음 전화는 잊혀진 진실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당신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밖에서 바람이 불며 그들만 모르는 비밀을 아는 듯 울부짖었다. 지은은 코트를 집어들었다. 논리인지 본능인지 확신은 없었지만 상처 입은 점원 셰퍼드가 비밀의 무게를 지고 문으로 향할 때 무시할 수 없었다. 따라가야 했다. 수연은 망설이다 손전등을 챙겼다. 호러 영화에 들어가면 너 탓이야. 그가 투덜거렸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문을 나섰고 심장은 개의 발걸음과 함께 쿵쾅거렸다. 길은 쉽지 않았다. 지은이 조용히 스카우트라 이름 지은 개는 비에 젖은 골목길과 병원 응급동 뒤의 숲길로 그들을 이끌었다. 길을 잃거나 숨지 않는 한 절대 찾지 않을 곳이었다. 스카우트는 길을 잃은 것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나무와 돌이 그가 아는 이야기에 빵 부스러기를 품고 있는 듯 레이저 같은 집중력으로 움직였다. 어둠과 안개 속을 20분 가까이 걸은 끝에 그들은 숲 가장자리에 도착했다. 스카우트는 지은을 돌아보며 낮게 낑낑거렸다. 그러고는 숲속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공기는 더 차갑고 무거웠고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잊히고 싶어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듯했다. 그리고 나무 덤불 아래 그들은 그것을 찾았다. 반쯤 무너진 사냥 오두막이었다. 썩은 현관과 판지로 덮인 창문이 있는 간신히 서 있는 오두막이었다. 하지만 최근 누군가가 여기 있었다. 신선한 발자국, 개 사료가 담긴 주석 그릇, 입구 근처의 낡은 젖꼭지. 지은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더 나쁘지 않았다. 부서진 가구, 녹슨 난로, 하지만 삶의 흔적이 있었다. 구석에 쌓인 담요, 벽에 붙은 아이의 그림, 그리고 그녀의 가슴을 갈라놓은 것. CSJ, 이니셜이 새겨진 빛바랜 병원 담요. DNA 검사나 확인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수진이 여기 살았고 숨었다는 것을 알았다. 수연이 먼지 쌓인 서랍을 열다 멈췄다. 지은,
그가 속삭이며 낡은 종이 뭉치를 건넸다. 일기야. 손으로 쓴 거. 그녀의 손가락이 떨리며 처음 몇 페이지를 넘겼다.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그들이 날 찾으면 아기를 뺏길 거야. 스카우트만 믿어. 그는 모든 걸 지켜봐. 병원을 기억하길 기도해. 그게 마지막 희망이야. 서명은 수진. 그녀의 글은 우아하지 않았다. 두려움과 사랑으로 가득한 세상의 끝에서 쓴 듯한 필사적인 글씨였다. 누군가 그녀를 따라다녔다는 언급, 가짜 경찰이 문을 두드렸다는 메모, 그리고 내가 다시 사라지면 그건 사고가 아닐 거야. 라는 섬뜩한 문장이 있었다. 갑자기 스카우트가 으르렁거렸다. 지은의 숨이 멎었다. 그의 자세가 굳어지고 눈은 판자로 덮인 창문에 고정되었다. 밖에서 그림자가 잠깐 움직였다.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기에 충분했다. 저거 봤어? 수연이 창문에서 물러나며 속삭였다. 응. 지은이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저건 다람쥐가 아니야. 이제 미스터리는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냈다. 누군가는 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리고 스카우트? 그는 그들을 그 심장부로 이끌었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단순히 실종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밝혀내고 있습니다. 숨을 멈췄다면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함께라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수진이 아직 저 밖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누군가 그녀가 이 숲을 떠나지 못하게 했나요? 오두막밭 공기가 변했다. 숲 자체가 숨을 멈춘 듯 두껍고 무거웠다. 스카우트는 창문 옆에 굳은 듯 서서 털을 곤두세우고 귀를 세운 채 유리 너머에서 깜빡이는 그림자를 응시했다. 지은의 본능이 한 단어를 외쳤다. 위험. 그녀는 아직 수진의 일기를 넘기던 수연에게 눈짓하며 창문을 가리켰다. 수연은 천천히 다가가 비에 젖은 판자 사이로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그도 보았다. 긴 재킷을 입은 인물이 나무 근처에서 맴돌며 지켜보고 있었다. 도대체 누구야? 수연이 문 쪽으로 다가가며 속삭였다. 지은이 그의 팔을 잡았다. 잠깐. 그녀가 숨을 내쉬며 말했다. 누군지 모르잖아. 하지만 너무 늦었다. 노크 소리. 크지도 급하지도 않은 위도적인 소리. 그리고 낮고 거친 목소리가 이어졌다. 너무 친절하려 애쓰는 목소리였다. 아내 괜찮으신가요? 지은이 얼어붙었다. 그 목소리는 그녀가 들어본 공원 관리인이나 경찰의 것이 아니었다. 연습된, 뒤틀린 연극 속 배우 같은 소리였다. 수연이 문을 살짝 열어 밖을 내다보았다. 비뚤어진 나무 아래 초록색 재킷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가슴에 배지가 달려 있었다. 야생동물 관리국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너무 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드론 카메라로 움직임을 포착했어요. 무단 거주자가 없는지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지은은 믿지 않았다. 스카우트도 마찬가지였다. 개가 다시 으르렁거렸다. 더 깊고 원초적인 소리였다. 불편함이 아니라 보호의 소리였다. 수연이 남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 남자가 머뭇거렸다. 트럭에 있어요. 그가 멀리 도로에 주차된 차를 가리키며 말했다. 현장 직원이 차를 저렇게 멀리 둘 리 없었다. 그때 지은이 보았다. 남자의 소매 아래로 살짝 드러난 문신, 바렌. 그러나 분명한 원형된 문양의 중앙을 가르는 들쭉날쭉한 선. 그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수진의 일기에 정확히 그 문양이 언급되어 있었다. 병원에서 말을 하지 말라고 경고한 남자. 뱀처럼 꼬리를 물고 있는 문신이 있었다. 침묵의 상징이라고 했다. 그 말이 시간을 넘어 경고처럼 그녀의 머릿속에 메아리쳤다. 수연이 뒤로 물러나 문을 닫았다. 지금 가야 해. 그들은 황급히 일기, 양말, 아기 옷, 수진이 거기 있었다는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챙겼다. 스카우트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았다. 코로 문을 밀어 열고 나무를 향해 짖으며 달렸다. 지은과 수연이 뒤를 따랐다. 남자가 뒤에서 소리쳤다. 더는 친절하지 않은 목소리였다. 너희가 뭘 하는지 모르는 거야? 아니, 지은이 스카우트를 따라 전력 질주하며 숨을 몰아쉬었다. 네가 뭘 했는지 확인해 준 거지. 그들은 진흙과 가시덤불을 뚫고 숲을 질주했다. 공포를 태우는 아드레날린. 뒤에서 차문 닫히는 소리와 자갈 위에서 타이어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그들을 따라오거나 더 나쁘게는 막으려 했다. 하지만 스카우트는 확신을 가지고 달렸다. 맹목적으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이끌고 안내하고 보호하고 있었다. 그들은 병원 외곽 울타리 근처에서 숲을 빠져나왔다. 수연이 숨을 헐떡이며 보안팀을 불렀다. 지은은 일기를 가슴에 꼭 쥐었다. 그리고 스카우트? 그는 숲을 향해 마지막으로 짖은 뒤 지은의 품에 쓰러졌다. 지치고 부서졌지만 꺾이지 않았다.
그리고 지은이 이 밤이 모든 비밀을 다 드러냈다고 생각한 순간 또 다른 것이 밝혀졌다. 그들은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스캔했다. 급하게 적힌, 반쯤 찢어진, 하지만 읽을 수 있는 메모.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312호 시리 여성을 찾아가. 그녀는 진실을 알 거야. 그녀는 항상 알고 있었어. 다음은 과거로 직행합니다. 312호실에 기다리는 답은 누구도 준비하지 못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푹 빠졌다면 다음이 더 기대될 거예요. 스카우트가 이미 당신의 존경을 얻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그 낯선 사람이 수진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더 어두운 무언가와? 312호실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벽은 조용했지만 오랜 세월 답없는 기도로 무거운 침묵이었다. 박영희는 이제 똑바로 앉아 지은을 바라보았다. 너무 오랫동안 갇혀있던 이야기의 결말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녀의 손은 병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것, 마침내 숨 쉴 수 있게 된 희망으로 떨렸다. 지은은 DNA 결과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지만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영희는 이미 그녀의 얼굴에서 진실을 읽었다. 그 애들, 수진 거지? 그녀가 속삭이듯 물었다.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세 마리 모두 수진이 키웠어요. 살아있어요. 노인은 무너졌다. 오랜 고통이 한숨에 부서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고 그녀는 얼굴을 손으로 감쌌다. 살았어. 그녀가 흐느꼈다. 내 아기가 살아났어. 지은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냥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영희님, 수진은 그 애들을 키웠어요. 스카우트를 훈련시켜 우리에게 데려왔어요. 모든 걸 그에게 맡겼고 그는 해냈어요. 한동안 방하는 기쁨, 믿을 수 없음, 그리고 아픈 해방의 낑낑거리는 소리만 들렸다. 그러다 영희가 불꽃 같은 눈으로 올려다보았다. 지은이 깜짝 놀랄 정도였다. 그럼 지금 수진은 어디 있나? 내 딸은? 지은은 지도를 펼쳤다. 수진의 일기에 그린 스케치 경로, 그리고 마을 이름, 강원도 깊은 산골, 80마일 떨어진 태백굴.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지난주 한 여성이 그 근처에서 허약한 사람을 봤다고 했어요. 점원 셰퍼드와 함께였대요. 환각인 줄 알았다고 했어요. 걔가 그녀를 이끌며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다고. 영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수진은 어렸을 때 거기서 하이킹했어. 세상이 시끄러울 때면 태백굴로 가서 생각했지. 내가 사슴길을 따르는 법을 가르쳤어. 조용함이 약함이 아니라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진 생존과 사랑의 유산이 꿰매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유산이 죽지 않도록 거부한계에 의해 지켜졌다. 수의사방에서 강아지들은 배를 채우고 안전하게 뭉쳐 있었다. 스카우트는 지쳤지만 IV 수액에 연결된 채 지은의 모든 움직임을 눈으로 쫓았다. 그리고 그녀가 코트를 입고 수진의 일기를 들고 문으로 향하자 그는 살짝 머리를 들고 부드럽게 으르렁거렸다. 위협이 아니라 상기였다. 그는 따라갈 거였다. 복도에서 지켜보던 수연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정말 가는 거지? 지은이 단호한 눈빛으로 돌아보았다. 이건 단순한 구조 임무가 아니야. 약속이야. 수진은 빵 부스러기를 남겼지만 스카우트는 그 이야기를 이빨로 물고 왔어. 이제 멈추지 않아. 그들은 병원 밴에 올랐다. 스카우트는 뒤에 조용히 누웠지만 지은이 수진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꼬리가 한 번씩 쿵쿵거렸다. 강아지들은 당분간 영희와 함께였다. 그녀는 그들의 머리에 키스하며 잃었다고 생각했던 미래를 다시 만났다. 수진에게 전해 영희가 지은에게 말했다. 내가 절대 기다리는 걸 멈추지 않았다고. 그들이 짙어지는 안개 속으로 차를 몰며 지은은 지도를 다시 보았다. 경로는 분명하지 않았고 길은 표시되지 않았으며 날씨는 악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걔가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기 위해 불을 뚫고 걸어갈 때 당신은 따라간다. 그들이 시작한 것을 끝낸다. 그리고 이 구불구불한 길 끝에는 세상이 봐야 할 순간이 있다. 시간, 거리, 어둠도 파괴할 수 없는 재회. 여기까지 따라왔다면 당신은 이제 이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 유대를 믿는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모든 역경을 뚫고 아이들을 지킨 어머니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나요? 태백굴로 가는 길은 길고 조용했으며 끝이 가까우면서도 손에 닿지 않을 때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언덕은 시간 속에 얼어붙은 그림자처럼 굴러갔고 이곳 숲은 더 야생적이고 덜 닿은 듯했다. 지은은 수진이 그린 지도를 쥐고 잉크 위를 엄지로 쓰다듬으며 마치 그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뒷좌석의 스카우트를 보았다. 그는 단단히 웅크렸지만 경계하며
도로의 모든 커브를 눈으로 쫓았다. 그녀가 수진의 이름을 속삭일 때마다 그의 꼬리가 희미하게 쿵쿵거렸다. 그는 알고 기억하는 듯했다. 그들은 태백굴 근처의 오래된 자갈길에 차를 세웠다. 아무 표시도 없었다. 표지판도, 울타리도, 자연이 모든 것을 삼킨 곳이었다. 지은이 나오자 차갑고 신성한 침묵이 그녀를 맞았다. 목격 신고를 한 여성, 부드럽게 말하는 하이커 민서영이 그들을 기다렸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이 본 것이 환상인지 확신이 없었다. 아침 일찍이었어요. 그녀가 트레일 입구를 가리키며 말했다. 나무 근처에서 여성을 봤어요. 마르고 창백했어요. 비틀거리는데 저기 저 개랑 똑같은 개가 그녀를 붙잡으려 했어요. 지은의 목이 조여왔다. 어느 쪽으로? 서영이 빽빽한 덤불 사이로 이어진 좁은 길을 가리켰다. 저쪽으로. 하지만 조심하세요. 가파르고 험해요. 험하다는 말은 과소평가였다. 지은, 수현, 스카우트는 진흙, 낙엽, 수년간 치워지지 않은 빽빽한 숲을 뚫고 나아갔다. 유령이 뿌린 빵 부스러기를 따르는 기분이었다. 가지가 코트를 핥히고 느슨한 돌들이 발걸음을 위태롭게 했다. 스카우트는 절뚝였지만 부상을 무시하는 힘으로 나아갔다. 가끔 멈춰 공기를 맞고 계속 갔다. 그는 지도가 닿지 않는 곳에서 길을 끌어냈다. 몇 시간이 흘렀다. 황혼이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리고 스카우트가 한 번 크고 다급하게 짖었다. 그는 왼쪽으로 달려 이끼 낀 바위 위를 미끄러지며 멈췄다. 지은이 심장이 쿵쾅거리며 따라갔다. 썩은 소나무 아래 작은 천조각, 병원 파란색, 찢긴 소매, 그리고 그 옆에 신선한 핏방울이 있었다. 수연이 쪼그려 앉았다. 이건 최근 거야. 그가 조용히 말했다. 스카우트가 땅을 킁킁거리며 미친 듯이 파기 시작했다. 지은이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낙엽과 덩굴 아래 그들은 그것을 보았다. 좁은 동굴 입구였다. 지은은 어둠을 응시하며 맥박이 귀에서 울렸다. 수진이 저기 있어. 그녀가 속삭였다. 느껴져. 수연이 망설였다. 지은, 만약 그녀가 다쳤다면 살아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불꽃이었다. 그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천천히 들어갔다. 공기는 축축하고 고요했다. 그들은 땅에 긁힌 자국과 스카우트의 숨소리를 따라 더 깊이 갔다. 침묵은 귀를 먹먹하게 했다. 하지만 그때 부드러운 소리, 목소리도 울음도 아닌 심장 박동. 스카우트가 더 빨리 움직이다 동굴 뒤에서 멈췄다. 그리고 그림자 속에 웅크린 수진이 있었다. 그녀는 거의 위식이 없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입술은 갈라져 있었다. 한 팔은 가슴에 너덜거리는 양말을 끌어안고 있었다. 스카우트의 낑낑거림에 그녀의 눈이 깜빡이며 열렸다. 지은을 보고 그녀는 한 단어를 내뱉었다. 안전. 지은이 무릎을 꿇었다. 안전해요. 셋 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해냈어요. 수진. 당신이 그들을 구했어요. 수진이 다시 말하려 했지만 지친 무게가 그녀의 말을 짓눌렀다. 지은이 그녀를 끌어안았다. 충분히 버텼어요. 집으로 데려왔어요. 위료팀 오고 있어. 수연이 동굴 입구에서 외쳤다. 5분 안에 도착해. 수진의 호흡이 느려졌다. 그녀의 눈이 감겼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다. 안도였다. 그녀는 불가능을 해냈다. 위협을 피해 숨어 야생에서 출산하고 개를 수호천사로 삼아 아이들을 키웠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세상이 따라왔으니 노아도 되었다. 하지만 진짜 결말? 아직 남았다. 이 부분이 당신을 멈추게 했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수진 같은 이야기를 기리는 작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 순간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우리에게는 깨지지 않는 입니다. 수진의 몸은 차가웠지만 희미하고 연약한 맥박은 여전히 싸우고 있었다. 지은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으며 그녀가 대답할 수 없어도 들어야 할 말을 속삭였다. 당신은 그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버텼어요. 이제 우리가 당신을 지킬게요. 스카우트는 여왕을 지키는 병사처럼 그녀 곁에 웅크렸고 그녀의 숨결 하나하나를 지켜보았다. 그의 주둥이가 그녀의 팔을 한번 스쳤고 그 작은 행동은 그녀의 갈라진 입술에 희미한 미소를 띄우기에 충분했다. 몇 분 후 헬리콥터 날개의 소리가 침묵을 갈랐다. 위료팀이 들것을 내리고 빠르게 내려왔다. 수연이 그들을 동굴로 안내했고 처음으로 지은은 이 일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 믿었다. 오늘은 아니에요. 이 모든 것 후에는 아니에요. 그들은 수진을 들것에 고정했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너덜거리는 아기 양말을 생명줄처럼 쥐고 있었다. 지은은 놓으라고 하지 않았다. 그냥 그녀의 가슴 옆에 양말을 넣어주며 속삭였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귀환 비행은 빠르고 긴박했지만 가능한 최고의 방식이었다.
성심병원 헬리패드에 착륙했을 때 아래 기다리는 세상은 수진이 떠났던 세상이 아니었다. 간호사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의사들은 근무 중 멈춰 서 있었으며 사람들은 신성한 것을 목격하듯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수진의 어머니 영희가 손자 강아지 하나를 손에 쥐고 서 있었다. 강아지는 마치 가족 재회가 이미 시작된 듯 꼬리를 흔들었다. 들것이 나오자 영희가 앞으로 나섰다. 잠시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발은 땅에 뿌리 박혔고 심장은 목구멍에 걸렸다. 하지만 수진의 눈이 깜빡이며 열렸다. 그녀는 빛의 눈을 깜빡이며 군중을 바라보다 어머니를 보고 숨을 들이켰다. 엄마, 영희가 무너졌다. 그녀는 앞으로 달려가 수진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세상이 이 단일한 순간에 모든 감정을 쏟아부은 듯 흐느꼈다. 돌아왔구나. 그녀가 속삭였다. 돌아왔어. 수진이 간신히 들릴 정도로 대답했다. 해야 했어요. 그 애들을 위해. 지은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돌렸다. 이것이 생존의 모습이었다. 깔끔하지 않고 쉽지 않지만 날 것이고 신성하며 매 숨으로 얻어낸 것이었다. 스카우트가 다음으로 들어왔다. 수의사가 IV를 연결한 채 그의 옆을 걸었다. 그의 눈이 수진의 눈을 찾았고 지침 속에서도 그들은 언어로 담을 수 없는 것을 공유했다. 공포 속에서 맺어지고 생존으로 날카로워진 절대 깨지지 않는 사랑의 유대였다. 이후 며칠 동안 이야기는 들불처럼 퍼졌다. 뉴스밴이 병원 밖에 진을 쳤고 기자들은 인터뷰를 구걸했지만 수진은 대부분 거절했다. 그녀의 초점은 바이럴이 아니라 치유, 재건, 강아지들을 안고 다시 스카우트와 병원 복도를 걷는 데 있었다. 그리고 누구도 예상치 못한 날이 왔다. 수진이 병원 안뜰의 연단에 서서 스카우트의 빛 재단 설립을 발표했다. 트라우마 생존자와 구조동물을 위한 재단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지만 군중을 울렸다. 이게가 나를 구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는 내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왔을 뿐 아니라 우리 이야기를 지켰어요. 다른 이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지킬 수 있게 돕고 싶어요. 사람들은 울었고 박수를 쳤지만 가장 큰 순간은 조용한 순간이었다. 수진이 스카우트 옆에 무릎을 꿇고 그의 눈을 보며 속삭였을 때 우리가 해냈어. 그들은 해냈다. 함께였다. 숲에서 세상으로, 속삭임에서 포효로. 이 이야기는 단순히 생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두려움 앞에서 사랑을 선택하고 어머니의 강인함, 개의 충성, 세상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묶는 깨지지 않는 유대에 관한 것이었다. 이 결말이 당신의 마음에 흔적을 남겼다면 보여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두 번째 기회를 믿어야 하는 누군가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댓글로 충성심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나요? 수진과 스카우트, 그리고 이 여정을 함께한 모두에게 당신은 그 가장 순수한 형태를 목격했습니다.